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또 새해가 밝았죠? 모두들 2021년에는 코로나 걱정 없이 부자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송금 사기, 조건 만남, 물건 거래, 로맨스 스캠, 이런 송금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호비고! 자, 제가 주로 활동하는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송금 사기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굉장히 글들이 많아요. 송금 사기, 번개장터, 은행 사기, 해외 송금, 페이팔, 결제 사기, 안전거래, 택배 송금 사기, 이거 다 내 돈 보내놓고 상대가 잠적한 거죠. 자, 여러 가지 상담권 중에서 신급 되는 전문가분이 상담한 상담권 한번 볼게요. 송금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호기심에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상대방과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그냥 딱 보니까 그냥 만남 사기 같은데요. 답변을 변호사님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사님 통해 도움을 받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송금 사기 한번 볼까요? 중고거래. 자, 번개 송금 사기네요. 이거는 자신이 구매자고 판매자한테 돈을 보냈는데 차단당하고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건 같아요. 이거는 절대신이란 분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죠. 경찰서 가셔서 사기 신고 접수부터 하셔야 된다. 자, 이게 다 정답이에요. 변호사 도움을 받거나 경찰서 신고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결을 받으셔야 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은행에 전화를 먼저 하세요. 그냥 이거는 경찰서 또는 사건화를 해서 사기범을 잡아서 피해 보상을 받거나 돈을 돌려받으셔야 되시는 형사 사건인데 그냥 쉽게 은행에 전화를 하시면 은행에서 돈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만 은행은 다른 사람 계좌에서 그 사람의 동의, 사기범이니까 구분은 아니죠. 사기범 동의 없이 돈을 못 꺼냅니다. 또 돈을 못 꺼낼 뿐만이 아니라 그 계좌를 막을 수도 없어요.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강제력이 없고 수사권이 없어요. 법령에 의해서만 지급 정지를 하고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법령에 의하지 않고 은행이 독단적으로 어느 개인, 어느 단체, 어느 기업의 계좌를 막으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왜 막았냐? 법적 근거가 뭐냐? 이러면은 은행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이 송금 사기, 사기 송금, 조건 만남, 물건 거래, 택배 사기, 로맨스 스캠, 이런 피해를 보신 사람들은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먼저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내 돈이 들어간 상대 계좌를 묶어놓고 돈을 못 찾아가도록 묶어놓은 다음에 뭔가 조치를 하고 싶으신 마음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은행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취업 사기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은행이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거한 내용,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만 은행은 타인의 계좌를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급 정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압류를 하는 건데, 압류는 법원 명령, 법원 판결이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급정지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쉽게 송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은행으로 찾아가서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는데,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은행도 힘들고 피해 받으신 피해자분들도 힘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이 송금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일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서에서 그 사기범 계좌를 수사 계좌로 등록을 할 거예요. 수사 계좌로 등록이 되면은 지급정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행위가 막히지는 않지만, 지급정지가 되진 않지만 모니터링을 걸고 전자금융은 이용 못하도록,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이체나 출금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자동화 기기, 카드나 통장으로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돈을 찾는 행위는 열어놔요. 그러면 경찰은 이 자동화 기기에서 찾아가는 것을 추적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그 사기범을 잡아서 그 사기범에게 피해 보상을 받거나 그 사기범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지, 은행이 신속 지급정지를 통해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은행에 전화해서 가장 많이 따지는, 민원을 거는, 항의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유가 있어야지 지급정지 해주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은행에서는 지급정지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 이 지급정지 사유를 알려주면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피해자분들은 사유를 바꿔서 거짓 신고를 해요. 거짓 신고를 하면은 피해자분이 당연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피해자분께 항상 이 내용을 전달하죠. 혹시라도 사유를 변경해서 거짓 신고 시에는 고객님께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여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유를 안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저는 알고 있죠. 어떤 사례가 전기통신금사기 특별법에 해당되어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이 지급정지란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속 지급정지가 있고 서면 지급정지가 있습니다. 신속 지급정지는 글자 그대로 은행 24시간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바로 상대 계좌를 셧다운, 지급정지 시키는 거예요. 돈 못 차도록. 근데 이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유가 명확해야 돼요. 조건 만남 안 되고, 물건 거래 안 됩니다. 택배 사기 안 되고, 뭐 해외에서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친구에게 연락해가지고 대신 돈을 보내주고 나중에 주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사업상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대신 내주면은 내가 나중에 갚겠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채팅을 했는데 영상 채팅을 해서 상대가 내 알몸을 촬영해서 협박한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되는 거는 대출 사기 됩니다. 뭐 신용등급 상향이나 대안대출을 명목으로 얼마를 보내면은 신용등급 올려서 얼마를 대출해 주겠다, 이거를 핑계로 일정 부분 돈을 보냈더니 잠적. 또는 자녀 사칭 카톡으로 급전이 필요하니까 얼마를 보내달라고 유도한 다음에 돈을 받고 잠적. 이런 부분이 보이스피싱이죠. 근데 사람들은 쉽게 내가 돈을 보내가지고 사기를 당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던 이런 사례들도 무조건 신속 지급정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유가 맞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은행에서 신속 지급정지 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언제 얼마 어떤 계좌로 보냈는지 그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입금 내역을 보면은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이 쭉 확인이 될 거잖아요. 거기에서 의심스러운 이거는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이겠거니라는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금액이라든지 송금 금액이라든지 평소에 이 계좌를 운용했던 사람의 입출금 성향 이런 거를 판단해서 은행 자체적으로 지급정지, 신속 지급정지를 할지 아니면은 신속 지급정지를 안 하고 경찰서 서류를 갖고 영업점으로 가셔서 서면 신고를 하세요라고 할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사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해당되는 사유여야지 판단을 해요. 아예 사유가 아닌 판단 자체를 안 하고 경찰서 가라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사기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라 일반 사기니까. 그러셔서 이렇게 일반 송금사기 피해를 입으시면은 은행에 전화하셔서 실랑이 하지 마시고 경찰서 신고를 먼저 하셔서 수사계좌를 등록하시고 범인 검거할수록 범인 검거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때까지 그 상대 계좌는 못 묶어요. 안타깝게도 그 계좌는 열려 있는 거죠. 지급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은행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송금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어딘가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은행에 전화를 하면 지급정지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은행에서는 난감하게도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죠. 제가 다녔던 은행에서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은행은 이런 지급정지를 한 건 처리하려면은 한 건에 최소 30분이에요. 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그 상대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거래건이 있는데 그런 거래건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끔하게 입금 건만 있는 경우 30분. 그게 아니라 이 범인 계좌에서 돈이 들어갔다가 이 계좌에서 다시 다른 계좌로 나갔다가 또 다른 계좌로 나갔다가 다른 은행으로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한 10건, 20건 이체 거래가 있으면은 이 건당 30분이에요. 지급정지 요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서라고 은행 사이에 서류를 보내고 지급정지 통지서라고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내렸다고 상대 은행에게 통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보내면서 지급정지 요청서를 보내고 B라는 은행은 요청을 받고 지급정지를 했다면은 지급정지를 했다고 A라는 은행에게 지급정지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서류 작업을 해야 되고 전화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정지 한 건당 30분이 아니라 지급정지 거래 한 건당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 건 하나만 있는 계좌면은 아주 쉽게 30분밖에 안 걸리겠지만 그 계좌에서 수십 건, 수백 건 거래가 있다면은 다시 그 수백 건의 거래건에 대해서 수천 건, 수만 건의 거래가 파생되겠죠. 이거 다 지급정지해야 돼요. 어차피 추적해서 다 계좌 맞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을 묻고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무지하게 커지죠. 한 건에 30분인데 수백 건, 수십 건 되면 답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은행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는 송금 사기 이런 부분 지급정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겠지만 송금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빠르게 경찰서 신고하시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네요. 지금까지 송금 사기 피해를 받았을 때 은행에서 왜 도와줄 수 없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엔 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금융 관련해서 전문적인 내용만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안녕!